네, 제목이 참 흥미롭죠. 혼돈의 멀티버스 속에서 중심 잡기. 버스가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채권 커버하고 있는 문홍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FOMC 끝났습니다. 오늘 예. 하루 종일 또 떠들어댈 텐데 예. 사실 FOMC를 보고 대부분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새벽 시간대 보시죠. 예. 저도 봤는데. 예. FOMC의 영향은 결과론적으로는 뉴욕 증시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분석이 그렇게 달리는 것 같지만 FOMC 자체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FOMC에 대해서 채권 시장 쪽에서는 네. 25bp 인상에 대해서는 뭐 예상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매파적이었다. 호기시하게 좀 저희는, 보시는군요. 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동안에도 연준의 통화 긴축이 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특히 이제 한 달 단위로 연준의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월 지표가 워낙에 잘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혹시 그리고 소비가 너무 좋다. 고용도 포함해서. 그렇다면 금리를 이제 뭐 6%까지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다가 또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1월 달 지표에는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끼어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이제 노이즈에 가까운 지표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네. 이번에 이제 은행 위기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사실 뭐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서 평가손이 났다, 혹은 뱅크런의 문제다라고 많이 보고 계시지만 저희는 그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연준이 너무 과한 통화 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양적 긴축 과정에서 은행이 가용할 수 있는 이 현금, 네. 은행의 현금을 우리가 이제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이 지급준비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내심 양적 긴축을 중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연준은 그냥 25bp 정도만 올리고 물론 어구를 조금 바꿔서 현재 정책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더 인상하면은 끝날 것 같은 암시를 주긴 했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양적 긴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좀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연준의 FOMC 성명서에 보면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 문구가 삭제됐잖아요. 예. 그래서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시장 금리는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점도표는 어떻게 변했을까? 예. 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맨날 네. 제가 얘기하지만 네. 사실 그 점도표의 변화가 좀 있던가요? 이번에 점도표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중간값은 이번 금리 지난 12월자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번 점도표에서는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의 상단은 5.1% 정도로 계속 네. 유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은행 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것이 펀더멘털에 어떤 우려로 작용할지는 아직 연준 인사들도 잘 모르겠다. 네. 따라서 지난 12월에 찍어놓은 점도표를 일단은 유지하는. 사실 아마 그분들 내심은 2월 달에는 좀 올리고 싶었겠지만 네. 지금 이제 3월 달이기 때문에 다시 12월과 유지하는 정도로만 나온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번 지방은행들의 뱅크런에 따른 네. 대출 회수나 지방 경기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것을 아직까지는 조금 과소평가 내지는 뭐 판단을 좀 유보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은 미국이고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로 넘어와서 예. 결국 미국을 보는 건 우리 상황을 이제 반추하기 위함인데 그렇죠. 다음 달 금통위가 또 열리죠. 네. 일각의 보도는 한미 금리의 역전폭이 1.5%포인트까지 벌어져서 역대 예. 뭐 한 22년 만에 뭐 최대치 예. 이렇게 강조하면은 네. 그 타이틀만 놓고 보면은 소스라치는데. 예. 자, 과연 금통위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뭘까요? 이제 금리 차를 고려하실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의 부채는 특히 가계부채는 뭐 20, 30년짜리 장기 모기지에 고정돼 있다는 점이고 네. 한국은 정반대로 3개월짜리 변동금리에 고정돼 있다는 점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 대비해서의 가계부채의 규모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금리 차만을 생각해서 금리를 한국은행이 많이 올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네. 아마 이번에 미국의 은행 사태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덜어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연준이 금리를 좀 덜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한국은행도 가계부채에 대한 점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는 입장이고 네. 아직 여전히 부동산 PF나 분양시장 그리고 PF에 대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및 건설사들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돼서 불확실성 가능성에 예의주시. 네. 이 얘기는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는 미국만 조금 피벗 때 시그널이 나오면은 금리 인하도 네. 고려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네. 많이 드는데, 네. 자, 이 통화 정책에 빠진 각국의 중앙은행들. 근데 뭐 어제 사실 영국이 CPI가 나오면서 예, 예. 아이고 야 예. 너무 높다 예. 이것 때문에 저러는데 예. 요즘 보면은 이제 호주라든지 예. 캐나다라든지 네. 이런 데는 금리 인상을 조금 확실히 멈춘 듯한 시그널을 많이 주더군요. 그렇죠. 네, 요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영국이 특이한 사례고 음. 그 외에 호주와 캐나다, 이 호주, 캐나다랑 한국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통화 정책이 흘러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있죠. 네.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 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좀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영국이 좀 특이한 거지 그 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현 전 세계 통화 정책은 하반기에 뭐 저희는 사실 인하까지 보고 있지만 네. 뭐 인하를 안 보시더라도 적어도 더 이상의 긴축은 사실상 이제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수익률 곡선 측면에서도 최근에 역전이 된 이후에 그 역전폭이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이후에는 사실 경기가 많이 둔화됐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경기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의하면서 봐야 되고 결국 그것은 통화정책 긴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네. 자, 앞서 이제 타이틀이 그랬습니다. 멀티버스, 버스라는 건 역시 흔들린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중앙에 중심을 잡자라고 타이틀을 주셨잖아요. 자, 우리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결론부터 어떤? 이제 한 달 단위로 이제 새로운 세상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블의 영화에서 마치 새로운 세상이 계속 여러 개가 이제 존재하듯이 그렇죠. 멀티버스가 있는데 네. 이게 이게 한 달 단위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굉장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을 이제 우리가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복잡한 세상에서 마음이 계속 싱숭생숭해지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보는 미래의 상황은 결국 1월 달에 미국의 좋았던 지표는 약간 노이즈다. 12월까지 진행되던 부진한 경제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네. 특히 이번에 미국의 은행 위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생활 밀착형 대출을 하고 있던 이 지방은행들이 대출을 대규모로 회수할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이것이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리고 앞으로 인플레는 안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장기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채권 포지션을 꾸준히 늘려갈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의외로 주식도 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인플레와 금리 상승 때문에 주식이 안 좋았으니까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올해 뭐 금리가 떨어진다면 주식도 저는 의외로 경기가 나쁜데 주식이 좋은 게 말이 되냐? 의외로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금리 하락을 중요한 팩터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어찌됐건 끝에 이 결론이 상당히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멀티버스, 흔들리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봤고요.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문홍철 채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